자, 드디어 66K까지 돌파한 이 비트코인이 과연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올라갈 거라 봅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눌림은 불가피하겠죠. 왜? 지금 계속해서 반등만 보여주고 있고 이런 조정의 폭이 깊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깊게 나오지 않고 올라간다는 것은 오히려 상승이 더 크게 나왔을 때는 조정이 더 크게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차라리 이런 자리에서 오히려 그냥 조정을 먼저 보여준 다음에 올라가는 게 더 현실적이라는 거죠. 자, 그래도 우리가 좀 기뻐할 수 있는 건 못 넘던 65K, 66K, 그러면서 67K 수준까지 올라왔다라는 것에 그만큼 긍정적인 모멘텀이긴 합니다. 자, 하지만 이제는 조금은 매도 준비를 살짝은 하셔야 돼요. 이게 단기적인 매도 타점일 뿐이지 장기적으로는 아직 매도 시그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매도 시그널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 트레이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가 트레이딩뷰 이 지표 매매하실 때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지표를 좀 공유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이 지표까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아까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최근의 반등을 보여주면서 일단 오늘은 가격보다 이 중요한 데이터를 하나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자, 바로 비트코인 보유량.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보유량인데요. 많은 분들이 거래소 보유량을 단순히 숫자 하나로만 보시는데 사실 이 데이터는 시장에 앞으로 얼마나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지 잠재적인 데이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먼저 이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검은색으로 딱 보이실 텐데 이게 비트코인의 가격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은 바이낸스의 보유량, 비트코인의 보유량이고 지금은 65만 BTC 이 수준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 몇 달 동안 가장 낮은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자, 최근 몇 달 동안 가장 낮은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이낸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은 거래소죠. 즉, 바이낸스에 비트코인이 많다는 것은 언제든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다는 물량이 많다는 뜻이고 반대로 보유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거래가 가능한 이 공급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최근에 비트코인이 반등하는 과정 속에서도 바이낸스의 이 보유량을 계속 감소했다는 겁니다. 보통 가격이 오르면 차익 실현을 위해서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보내는 경우가 늘어날 수가 있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이 회복하는 과정에서도 투자자들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빼내고 있다는 거겠죠. 즉, 단기 매도를 준비하기보다는 장기 보관을 선택하는 투자자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왜 거래소 밖으로 이동을 시킬까요? 그 이유는 세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장기 보유죠. 개인 지갑이나 콜드 월렛으로 옮긴 다음에 몇 달, 몇 년 동안 보유하려는 투자자들이에요. 두 번째는 기관, 스탁 서비스입니다. 최근 기관들은 거래소보다 전문 스탁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세 번째는 ETF입니다. 현물 비트코인 ETF가 성장하면서 거래소에 자산을 두기보다는 ETF와 연계된 수탁 기관으로 이동하는 물량도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즉, 이 거래소 보유량 감소가 반드시 개인 투자자만의 움직임은 아니라는 거. 그렇다면 이 데이터가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을까요? 가장 큰 변화는 매도 압력이 줄어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래소 안에 비트코인이 많으면 누군가 매도 버튼만 클릭했을 때 바로 시장의 물량이 나오게 되죠. 하지만 거래소 밖으로 이동한 비트코인을 다시 거래소로 보내야만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매도까지는 일단 한 단계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지금 상황에서 매도 가능성을 좀 열어둘 수가 있다는 건 근접했기 때문에 바닥 근처까지 근접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욕구는 차익 실현 욕구나 아니면 이제 내가 본전에 팔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그런 자리다 보니까 이런 구조에서는 시장에 즉시 나올 수 있는 공급은 줄어들더라도 수요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거나 조금만 증가해도 가격은 이전보다 쉽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거래소 보유량 하나만 보고 강세장을 확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겠죠. 최근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거래소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을 아직 충분히 회복하지 않았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레버리지가 다시 증가하는 모습도 일부 나타났죠. 고래들의 움직임도 계속 확인해야 돼요. 즉, 공급은 줄어들고 있지만 수요가 그만큼 따라와야 진짜 강한 상승자, 되돌림 반등이 더 크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 그래도 긍정적인 점은 있습니다. 최근 온체인 데이터,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거래소에 대한 이순 유출은 일단 이어지고 있고 SOPR도 일 부근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패닉 셀링은 일단 나오지 않고 사람들의 심리가 롱을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장기 보유자 비중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최대 거래소인 이 바이낸스에서도 비트코인 보유량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모습, 이런 데이터들을 공통적으로 좀 봤을 때는 시장 공급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이런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세 가지입니다.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계속해서 감소하는지, 감소하면 공급 압력, 이 매도 압력이 줄어드는 거니까 상당히 긍정적이겠죠. 두 번째로 ETF 자금이 다시 한번 꾸준히 유입되는지, 마지막으로 이 거래소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이 다시 증가하는지입니다. 결국에 스테이블 코인이 늘어나면은, 이 유동성이 늘어나면 오히려 비트코인을 매수하겠다는 그런 매수 심리가 자극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이 내용들을 잘 보셔야 돼요. 결국 오늘 데이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이 반등하는 과정에서도 투자자들은 거래소에 물량을 쌓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빼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기 차익 실현보다 장기 보유 심리가 여전히 우세하다는 의미이고,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 보유량 감소는 시장 전체 공급 구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이 지표 하나만으로 비트코인이 강세장을 보여줄 것이다, 공급이 안 나오니까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거래소 순유출, 장기 보유자 증가, 그리고 바이낸스 보유량 감소까지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움직임은 위아래로 흔들릴 수는 있더라도 중장기 공급 구조는 이전보다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 ETF 자금 유입과 이 거래소 보유량도 계속해서 감소하는지 그거를 좀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말씀해드렸던 이 온체인 데이터들을 보면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시장의 방향을 위로 아니면 아래로 맞추는 것과 실제 우리가 수익을 쌓는 건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처럼 온체인 데이터가 좋아졌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갔다면 또 물렸겠죠. 또 손실 봤을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움직임에서는 시장이 좋아도 진입을 잘못하면 손실이 무조건 날 수밖에 없죠. 반대로 시장이 조금만 불안해 보여도 좋은 자리에서, 좋은 타점에서 들어가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방향보다 타이밍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분명 상승한다고 생각해서 들어갔더니 물리고 손절만 나고, 그리고 손절하고 나니까 바로 올라가고, 이번에는 기다려야지 했는데 그대로 날아갔고, 이게 지금 시장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방향을 몰라서가 아니실 거예요. 내가 들어간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저도 처음에는 똑같았습니다. RSI 하나만 보고, MACD 하나만 보고, 이런 거래량만 보고, 아, 매도 거래량 터졌으니까 무조건 올라갈 거야. 결과가 이렇게 보여서 다행이지, 해당 구간에서 정말 잘못 물렸으면 그냥 저점 이탈까지 그냥 봤을 겁니다. 그런데 시장을 보면서 하나 느낀 게 있죠. 보조지표 하나만으론 절대 매매가 안 된다. RSI는 과매도인데 계속 떨어지게 되고, MACD는 골든크로스가 나왔는데도 계속 떨어지기 바쁘고, 거래량이 터졌는데도 그대로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거짓 신호를 계속해서 경험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의 지표가 아니라 가격 구조, 추세, 유동성, 그리고 여러 보조지표를 통해서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보조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사용하는 지표죠. 이 지표가 무조건 오른다, 100% 맞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시장에 100%는 없죠. 손절해야 되는 자리도 당연히 나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확률이 높은 자리만 기다릴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괜히 애매한 자리에 들어가서 지금은 기다릴 구조인지, 아니면 분할 매수를 준비해야 되는 구간인지, 혹은 차익 실현, 익절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지 조금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매매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다 결과값으로 딱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물론 이게 지표가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편리하실 겁니다.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관리입니다. 예를 들어 롱 신호가 하나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풀비중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죠. 어디를 손절으로 볼 것인지, 어디서 익차 익절을 할 것인지, 남은 물량을 또 어디서 가져갈 것인지, 이런 기준까지 있어야 결국 계좌가 우상향할 수가 있겠죠. 결국 제가 만들었지만 이런 좋은 신호보다 좋은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24시간 움직이죠. 새벽에도 움직이고, 출근 시간에도 움직이고, 여러분들이 움직일 시간, 그리고 잠잘 시간, 그리고 일하는 시간, 그때도 움직입니다. 좋은 자리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그 순간 차트를 보고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표만 공유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요, 실제로 중요한 자리가 나오면 소통방에서도 바로 공유를 드리고 있죠. 지금 롱을 준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신호가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들어가도 되긴 하겠지만 현재 상황은 결과로서 다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가격을 왜 중요하게 보는지, 어디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그런 관점까지도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사용하는 이 트레이딩 뷰 지표, 제가 이 코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 다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에다가 수익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모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소통방 입장까지 좀 원하신다면 위에 번호로 소통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시장은, 이 트레이딩은 예측하는 사람이 오래 살아남는 게 아니라요, 기다릴 줄 알고 좋은 자리에서 대응하는 사람만 오래 살아남는
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 정말 변동성이 커진 시장에서 기회를 잡는다면 오히려 이런 장세에서 손실보다 수익이 가득하실 겁니다. 그 수익 나는 방법은 제가 이 지표로도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